이 지점부터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 초 내놓을 세제 개편안에 초고가 주택 종부세 인상안이 들어갑니다. 얼핏 들으면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시가 46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진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개편안 안에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 조정이라는 항목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초고가 주택 소유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단어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 집값 중 얼마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길지 정하는 비율입니다. 이 비율이 오르면 구간에 상관없이 세금을 내는 모든 사람의 부담이 함께 올라갑니다. 초고가 주택 얘기로 시작했지만 결국 중산층까지 연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의 명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살고 있는 집 한 채에 대해서는 부담을 줄여주고 일정 가액 이상 되는 높은 집은 부담을 정상화하겠다는 겁니다. 듣기에는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그 정상화라는 표현 안에 숫자로 보면 꽤 큰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종부세 개편안이 정확히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왜 하필 지금 이런 방향으로 세제가 움직이는지를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집 한 채를 가진 분이든 아직 사지 않은 분이든 노후 자산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초고가 주택 세금 인상처럼 보이는 이번 개편안은 사실 훨씬 넓은 범위의 자산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 변화입니다. 현재 종부세 구조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을 나눠서 세율을 다르게 매기고 있습니다.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는 주택수와 상관없이 세율이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갈립니다. 2주택 이하는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구간에서 1.3%, 25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구간에서 1.5%를 적용합니다. 반면 3주택 이상은 같은 구간에서 각각 2.0%와 3.0%라는 훨씬 높은 세율이 붙습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2주택 이하에도 기존 3주택 이상 중과세율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주택수가 아니라 합산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구조로 바뀌는 셈입니다. 쉽게 말해 1주택자라도 초고가 주택 한 채를 가졌다면 종부세를 더 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여기서 헷갈린 분들 많습니다. 왜 1주택자한테까지 이런 구조가 적용되느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내세우는 논리는 이렇습니다. 30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사람보다 10억 원짜리 아파트 세 채를 가진 사람의 세부담이 더 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역설을 없애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지점입니다. 자산 총액이 비슷하면 세금도 비슷하게 매기겠다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 조정이 더해집니다. 지금은 1주택자와 다주택자 모두 60%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에서는 1주택자는 60%에서 70%로, 다주택자는 60%에서 80%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 비율을 기준으로 하면 공시가 32억 원 이상 주택부터 인상 대상에 들어가지만 70%로 오르면 약 29억 원까지 대상이 넓어집니다. 여기에 공시가격 현실화율 69%를 대입하면 시가로는 대략 46억 원과 42억 원 수준이 됩니다. 숫자로 체감해 보겠습니다. 공시가 35억 원인 1주택자를 기준으로 보면 현재는 종부세가 1,194만 원 수준입니다. 이번 개편이 시행되면 2,16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여기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 70%까지 반영되면 2,62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재산세 중복분과 농어촌 특별세, 공제 적용 전 수치이니 실제 체감액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방향성만큼은 분명합니다. 2배 넘게 늘어나는 흐름입니다. 이게 참 묘합니다. 세율 구조만 바꾸면 초고가 주택 소유자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공정시장 가액 비율까지 함께 올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비율은 구간과 관계없이 모든 종부세 대상자의 과세 표준을 끌어올리는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이 점을 의식한 듯합니다. 그래서 기존 1주택자 기준 12억 원이던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14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함께 내놓았습니다. 주택 가격 상승분을 반영한 조정이라는 설명입니다. 기존의 경계선에 있던 일부 납세자는 이번 조정으로 오히려 혜택을 볼 여지도 생깁니다. 이번 개편안에는 부동산 세제 말고도 눈여겨볼 대목이 여럿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 줄여서 장특공제는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오래 보유할수록 세금을 깎아주던 방식에서 전체 공제액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오래 살아온 집일수록 매도 시점의 세부담 계산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제 개편안에는 반도체와 2차 전지 산업을 겨냥한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 방안도 담겨 있습니다.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 불리는 제도인데 정부가 기업의 생산 자체에 초점을 맞춰 세제 혜택을 주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주주가 상속이나 증여 부담을 줄이려고 일부러 주가를 눌러놓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를 제한하는 방안도 함께 포함됩니다. 세 차례나 미뤄졌던 가상자산 과세는 한 차례 더 유예되는 방향이 유력합니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 원씩 주던 혼인세액 공제는 현금성 지원으로 바뀝니다. 조세 지출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취지입니다. 전기차 개별 소비세도 같은 방향으로 손질됩니다. 다만 자동차 업계가 기대했던 전기차 지원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가업 상속 공제도 대폭 손질됩니다. 가업 해당 여부부터 위원회를 만들어 판단하기로 했고 피상속인의 최소 경영기간과 사후관리 기간 요건도 각각 2배로 강화됩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초고가 주택 세율 조정과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인상이 함께 맞물리면서 겉보기보다 훨씬 넓은 범위의 자산가액의 실질적인 세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46억 원이라는 숫자만 보고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짜 포인트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장치 자체에 있습니다. 이 비율은 한번 올려놓으면 이후 정부가 세율 구조를 다시 손대지 않아도 자산 가격이 오를 때마다 자동으로 세부담을 키우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에는 1주택자 70%, 다주택자 80%로 조정되지만 이 비율 자체가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개별 사건이 아니라 더 큰 흐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가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린 이유입니다. 겉으로는 배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인상으로 늘어날 중산층 부담을 어느 정도 상쇄하려는 조정 장치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개편을 단순히 초고가 주택 증세로만 읽으면 절반만 보는 셈이 됩니다. 기본공제 상향과 비율 인상이 동시에 움직이면서 결과적으로 어느 구간의 자산가가 실제로 더 내고 덜 내게 되는지는 개인의 보유주택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40대 이상 시청자라면 이 대목에서 자신의 상황을 한번 대입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어느 구간에 있는지, 앞으로 은퇴 이후 이 집을 계속 보유할지 아니면 정리해서 다른 자산으로 옮길지에 따라 세부담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특히 은퇴를 앞두고 거주주택 한 채 외에 별도로 투자 목적의 부동산을 함께 보유한 경우라면 이번 개편으로 인한 부담 증가가 더 크게 체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입니다. 이번 개편안이 단순히 부자 증세 뉴스로만 소비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장치는 앞으로도 계속 조정될 수 있는 정책 수단입니다. 지금 초고가 주택에 적용되는 이 원리가 다음 개편에서는 더 넓은 구간으로 내려올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세제라는 것이 한번 방향을 잡으면 그 방향을 되돌리기보다 그 방향을 따라 더 정교하게 다듬어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지점은 장특공제 폐지 방향입니다. 오래 보유한 집을 팔 때 세금을 깎아주던 장치가 사라지거나 축소되면 오랫동안 한 곳에서 거주해온 은퇴 세대일수록 매도 시점의 세부담 계산이 달라집니다. 자산을 오래 들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받던 혜택이 줄어드는 흐름은 결국 보유 기간보다 자산 규모 자체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겠다는 이번 개편 전체의 방향성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 지점입니다. 종부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 장특공제 폐지 이 세 가지는 각각 다른 항목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보유 기간이나 주택 수보다 자산의 총 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겠다는 흐름입니다. 이 흐름 안에서 40대 이상 시청자가 준비해야 할 것은 단순히 세금 계산법을 외우는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내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과 그로 인한 세부담이 노후
현금 흐름에 어떤 영향을 줄지 미리 가늠해 보는 일입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번 개편의 진짜 의미는 초고가 주택 증세 자체가 아니라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장치를 통해 자산 가격 상승분을 자동으로 세금에 반영하는 구조가 자리 잡았다는 데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내가 가진 자산이 세제 변화 앞에서 얼마나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로 짜여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집 한 채든 여러 채든 부동산은 한 번 사면 쉽게 옮기기 어려운 자산입니다. 그래서 세제가 바뀔 때마다 대응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당장 영향을 받지 않는 분이라도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장치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는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발표는 다음 달 초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부 시행령과 적용 시점에 따라 실제 체감되는 부담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된 내용이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